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친절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친절해 보이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마치 날아오르던 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다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녀 관계의 9가지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고 오랜 세월을 견뎌온 금욕주의 철학에서 영감을 얻어보겠습니다. 이 9가지 행동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잠시 앉아 마음을 열고 함께 이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삶을 바꾸지 마세요. 서로 맞지 않는 조각들로 퍼즐을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매번 좌절과 혼란만 초래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모든 곳이 아무데도 없는 곳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길을 잃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남들과 어울리려 애쓰는 대신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돋보일 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시하게 두지 마세요.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만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색깔을 빛나게 하고 당신의 진정성과 목적의식으로 세상을 물들이세요. 둘째, 누군가에게 너무 집착하여 당신의 삶을 망치지 마세요. 궤도에 갇힌 위성처럼 당신의 삶이 오로지 다른 사람 중심으로만 돌아가도록 두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면 자신의 꿈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포부를 키우는 대신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주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갈증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현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보다 더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세상에 너무 얽매이면 균형이 깨지고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어 자존감을 잃습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들의 행성에 떠도는 단순한 위성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여정의 주인공이자 스타입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누구도 당신의 빛나는 정신을 꺾지 못하게 하십시오. 셋째, 어떤 것도 당신의 정신 건강이나 행복을 해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정신 건강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내어주는 것과 같아 스스로를 비틀거리고 길을 잃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찾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정신이 추락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과 행복은 타협하거나 팔아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조연을 맡기보다는 주목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세요.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지키세요. 회복력을 강화하고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훔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은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해 친구나 가족을 밀어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친구나 가족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마치 당신을 지탱하는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와 가족은 항상 당신을 돕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친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었던 지원체계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사람은 흙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성장을 저해하고 시들어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지지체계를 강화하세요. 친구와 가족은 대체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힘의 원천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 곁을 지켜준 든든한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섯째, 그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끝없는 욕망의 샘에 쏟아붓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어두운 심연에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과도하게 헌신하는 매 순간은 당신 삶의 한 순간을 영원히 사라지게 합니다. 시간은 다른 사람의 끝없는 요구에 대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세네카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활기찬 순간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세요. 시간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당신의 삶 전체를 가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균형을 찾고 시간을 신중하게 투자하고 소중히 여기고 열정에 불을 붙이고 성장을 촉진하고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당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할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여섯째, 특히 힘든 시기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과거를 전부 털어놓는 것은 마치 당신이 마주했던 숨겨진 면과 어려움을 모두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과거, 특히 힘든 시기는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준 당신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기거나 판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어려움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잠재적인 피해나 착취에 취약합니다. 당신의 비밀은 자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 비밀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의 핵심을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만 털어놓으세요. 이것이 당신을 강화하고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어벽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누구에게 털어놓을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단순히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마세요. 즐기지 않는 일을 하기로 동의하면 자신의 행복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취미를 흥미도 없는 취미와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삶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욕망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마치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점점 더 불만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에게 잘 보이려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항상 예라고 말하는 대신 아니오라는 해방의 마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을 줍니다. 시간과 선택에 대한 주인의식을 되찾으세요. 인생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진정성, 그리고 힘들 때에도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무언가 옳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용기를 내어 물러나세요. 당신의 인생은 남의 이야기에 끼워 넣은 부차적인 줄거리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여정의 주인공이자 영웅입니다. 이제 주목을 받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여덟 번째,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리지 마세요. 두려움, 특히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마치 길을 맹목적으로 선택하고 인도하는 빛 없이 어둠 속을 비틀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에 따라 선택을 하면 의도치 않게 가고 싶지 않았던 곳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 존재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당신만의 고유한 본질을 받아들이고 기념할 기회를 잡으세요. 자신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세요.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정한 관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고독을 피하고 싶은 절박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보완하고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두려움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려는 유혹에 맞서세요. 용기의 등불로 밝혀진 자아 발견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그 여정이 충만함과 진정한 관계로 가득 찬 미래로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9번째, 작은 승리라도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정신이 팔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취와 승리를 간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인정받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여정을 떠나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목적지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이제 그 여정의 모든 작은 이정표들을 생각해보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이정표이자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현명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노력과 성취를 만끽해 봅시다. 늦은 밤, 땀,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온 의심을 소중히 간직합시다. 크든 작든 모든 성공은 우리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음미하며 우리 여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합시다. 인생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굴곡과 승리와 좌절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에 건배하고 승리를 축하하며 그 여정의 모든 순간에서 기쁨을 찾도록 합시다. 오늘 여정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선택이 지닌 놀라운 힘과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에 공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헤쳐나가는 동안 지혜, 용기, 공정함, 자제력과 같은 자신만의 미덕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이러한 자질들은 외부의 압력에 순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깊이 충만한 삶의 본질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기념하며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기반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정직함이나 웰빙을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주도하고 진정한 당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선택을 하세요. 스토아 학파는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즉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시간을 내주거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 다른 길을 선택할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기반하여 당신만의 여정을 개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러한 습관을 버리겠다고 다짐하세요. 어떤 장애물이 닥치더라도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오늘 저희 대화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구독하여 커뮤니티에 가입하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통찰력을 공유해주세요. 이 지속적인 대화를 함께 키워나가며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에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더 깊은 이해와 회복 탄력성을 향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현재에 충실하고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며 이러한 마음가짐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친절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친절해 보이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마치 날아오르던 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다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녀 관계의 9가지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고 오랜 세월을 견뎌온 금욕주의 철학에서 영감을 얻어보겠습니다. 이 9가지 행동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잠시 앉아 마음을 열고 함께 이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삶을 바꾸지 마세요. 서로 맞지 않는 조각들로 퍼즐을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매번 좌절과 혼란만 초래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모든 곳이 아무데도 없는 곳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길을 잃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남들과 어울리려 애쓰는 대신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돋보일 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시하게 두지 마세요.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만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색깔을 빛나게 하고 당신의 진정성과 목적의식으로 세상을 물들이세요. 둘째, 누군가에게 너무 집착하여 당신의 삶을 망치지 마세요. 궤도에 갇힌 위성처럼 당신의 삶이 오로지 다른 사람 중심으로만 돌아가도록 두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면 자신의 꿈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포부를 키우는 대신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주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갈증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현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보다 더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세상에 너무 얽매이면 균형이 깨지고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어 자존감을 잃습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들의 행성에 떠도는 단순한 위성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여정의 주인공이자 스타입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누구도 당신의 빛나는 정신을 꺾지 못하게 하십시오. 셋째, 어떤 것도 당신의 정신 건강이나 행복을 해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정신 건강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내어주는 것과 같아 스스로를 비틀거리고 길을 잃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찾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정신이 추락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과 행복은 타협하거나 팔아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조연을 맡기보다는 주목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세요.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지키세요. 회복력을 강화하고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훔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은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해 친구나 가족을 밀어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친구나 가족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마치 당신을 지탱하는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와 가족은 항상 당신을 돕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친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었던 지원체계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사람은 흙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성장을 저해하고 시들어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지지체계를 강화하세요. 친구와 가족은 대체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힘의 원천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 곁을 지켜준 든든한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섯째, 그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끝없는 욕망의 샘에 쏟아붓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어두운 심연에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과도하게 헌신하는 매 순간은 당신 삶의 한 순간을 영원히 사라지게 합니다.
시간은 다른 사람의 끝없는 요구에 대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세네카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활기찬 순간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세요. 시간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당신의 삶 전체를 가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균형을 찾고 시간을 신중하게 투자하고 소중히 여기고 열정에 불을 붙이고 성장을 촉진하고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당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할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여섯째, 특히 힘든 시기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과거를 전부 털어놓는 것은 마치 당신이 마주했던 숨겨진 면과 어려움을 모두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과거, 특히 힘든 시기는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준 당신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기거나 판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어려움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잠재적인 피해나 착취에 취약합니다. 당신의 비밀은 자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 비밀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의 핵심을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만 털어놓으세요. 이것이 당신을 강화하고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어벽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누구에게 털어놓을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단순히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마세요. 즐기지 않는 일을 하기로 동의하면 자신의 행복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취미를 흥미도 없는 취미와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삶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욕망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마치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점점 더 불만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에게 잘 보이려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항상 예라고 말하는 대신 아니오라는 해방의 마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을 줍니다. 시간과 선택에 대한 주인의식을 되찾으세요. 인생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진정성, 그리고 힘들 때에도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무언가 옳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용기를 내어 물러나세요. 당신의 인생은 남의 이야기에 끼워 넣은 부차적인 줄거리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여정의 주인공이자 영웅입니다. 이제 주목을 받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여덟 번째,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리지 마세요. 두려움, 특히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마치 길을 맹목적으로 선택하고 인도하는 빛 없이 어둠 속을 비틀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에 따라 선택을 하면 의도치 않게 가고 싶지 않았던 곳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 존재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당신만의 고유한 본질을 받아들이고 기념할 기회를 잡으세요. 자신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세요.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정한 관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고독을 피하고 싶은 절박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보완하고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두려움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려는 유혹에 맞서세요. 용기의 등불로 밝혀진 자아 발견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그 여정이 충만함과 진정한 관계로 가득 찬 미래로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아홉 번째, 작은 승리라도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취와 승리를 간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인정받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여정을 떠나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목적지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이제 그 여정의 모든 작은 이정표들을 생각해보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이정표이자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현명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노력과 성취를 만끽해 봅시다. 늦은 밤, 땀,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온 의심을 소중히 간직합시다. 크든 작든 모든 성공은 우리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음미하며 우리 여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합시다. 인생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굴곡과 승리와 좌절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에 건배하고 승리를 축하하며 그 여정의 모든 순간에서 기쁨을 찾도록 합시다. 오늘 여정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선택이 지닌 놀라운 힘과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에 공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헤쳐나가는 동안 지혜, 용기, 공정함, 자제력과 같은 자신만의 미덕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이러한 자질들은 외부의 압력에 순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깊이 충만한 삶의 본질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기념하며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기반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정직함이나 웰빙을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주도하고 진정한 당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선택을 하세요. 스토아 학파는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즉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시간을 내주거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 다른 길을 선택할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기반하여 당신만의 여정을 개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러한 습관을 버리겠다고 다짐하세요. 어떤 장애물이 닥치더라도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오늘 저희 대화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구독하여 커뮤니티에 가입하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통찰력을 공유해주세요. 이 지속적인 대화를 함께 키워나가며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에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더 깊은 이해와 회복 탄력성을 향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현재에 충실하고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며 이러한 마음가짐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친절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친절해 보이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마치 날아오르던 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다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녀 관계의 9가지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고 오랜 세월을 견뎌온 금욕주의 철학에서 영감을 얻어보겠습니다. 이 9가지 행동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잠시 앉아 마음을 열고 함께 이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삶을 바꾸지 마세요. 서로 맞지 않는 조각들로 퍼즐을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매번 좌절과 혼란만 초래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모든 곳이 아무데도 없는 곳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길을 잃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남들과 어울리려 애쓰는 대신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돋보일 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시하게 두지 마세요.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만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색깔을 빛나게 하고 당신의 진정성과 목적의식으로 세상을 물들이세요. 둘째, 누군가에게 너무 집착하여 당신의 삶을 망치지 마세요. 궤도에 갇힌 위성처럼 당신의 삶이 오로지 다른 사람 중심으로만 돌아가도록 두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면 자신의 꿈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포부를 키우는 대신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주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갈증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현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보다 더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세상에 너무 얽매이면 균형이 깨지고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어 자존감을 잃습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들의 행성에 떠도는 단순한 위성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여정의 주인공이자 스타입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누구도 당신의 빛나는 정신을 꺾지 못하게 하십시오. 셋째, 어떤 것도 당신의 정신 건강이나 행복을 해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정신 건강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내어주는 것과 같아 스스로를 비틀거리고 길을 잃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찾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정신이 추락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과 행복은 타협하거나 팔아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조연을 맡기보다는 주목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세요.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지키세요. 회복력을 강화하고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훔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은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해 친구나 가족을 밀어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친구나 가족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마치 당신을 지탱하는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와 가족은 항상 당신을 돕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친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었던 지원체계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사람은 흙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성장을 저해하고 시들어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지지체계를 강화하세요. 친구와 가족은 대체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힘의 원천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 곁을 지켜준 든든한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섯째, 그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끝없는 욕망의 샘에 쏟아붓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어두운 심연에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과도하게 헌신하는 매 순간은 당신 삶의 한 순간을 영원히 사라지게 합니다. 시간은 다른 사람의 끝없는 요구에 대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세네카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활기찬 순간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세요. 시간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당신의 삶 전체를 가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균형을 찾고 시간을 신중하게 투자하고 소중히 여기고 열정에 불을 붙이고 성장을 촉진하고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당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할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여섯째, 특히 힘든 시기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과거를 전부 털어놓는 것은 마치 당신이 마주했던 숨겨진 면과 어려움을 모두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과거, 특히 힘든 시기는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준 당신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기거나 판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어려움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잠재적인 피해나 착취에 취약합니다. 당신의 비밀은 자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 비밀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의 핵심을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만 털어놓으세요. 이것이 당신을 강화하고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어벽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누구에게 털어놓을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단순히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마세요. 즐기지 않는 일을 하기로 동의하면 자신의 행복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취미를 흥미도 없는 취미와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삶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욕망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마치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점점 더 불만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에게 잘 보이려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항상 예라고 말하는 대신 아니오라는 해방의 마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을 줍니다. 시간과 선택에 대한 주인의식을 되찾으세요. 인생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진정성, 그리고 힘들 때에도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무언가 옳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용기를 내어 물러나세요. 당신의 인생은 남의 이야기에 끼워 넣은 부차적인 줄거리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여정의 주인공이자 영웅입니다. 이제 주목을 받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여덟 번째,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리지 마세요. 두려움, 특히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마치 길을 맹목적으로 선택하고 인도하는 빛 없이 어둠 속을 비틀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에 따라 선택을 하면 의도치 않게 가고 싶지 않았던 곳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 존재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당신만의 고유한 본질을 받아들이고 기념할 기회를 잡으세요. 자신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세요.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정한 관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고독을 피하고 싶은 절박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보완하고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두려움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려는 유혹에 맞서세요. 용기의 등불로 밝혀진 자아 발견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그 여정이 충만함과 진정한 관계로 가득 찬 미래로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아홉 번째, 작은 승리라도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취와 승리를 간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인정받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여정을 떠나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목적지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이제 그 여정의 모든 작은 이정표들을 생각해보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이정표이자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현명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노력과 성취를 만끽해 봅시다. 늦은 밤, 땀,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온 의심을 소중히 간직합시다. 크든 작든 모든 성공은
우리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음미하며 우리 여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합시다. 인생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굴곡과 승리와 좌절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에 건배하고 승리를 축하하며 그 여정의 모든 순간에서 기쁨을 찾도록 합시다. 오늘 여정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선택이 지닌 놀라운 힘과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에 공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헤쳐나가는 동안 지혜, 용기, 공정함, 자제력과 같은 자신만의 미덕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이러한 자질들은 외부의 압력에 순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깊이 충만한 삶의 본질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기념하며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기반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정직함이나 웰빙을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주도하고 진정한 당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선택을 하세요. 스토아 학파는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즉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시간을 내주거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 다른 길을 선택할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기반하여 당신만의 여정을 개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러한 습관을 버리겠다고 다짐하세요. 어떤 장애물이 닥치더라도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오늘 저희 대화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구독하여 커뮤니티에 가입하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통찰력을 공유해주세요. 이 지속적인 대화를 함께 키워나가며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에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더 깊은 이해와 회복 탄력성을 향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현재에 충실하고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며 이러한 마음가짐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친절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친절해 보이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마치 날아오르던 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다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녀 관계의 9가지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고 오랜 세월을 견뎌온 금욕주의 철학에서 영감을 얻어보겠습니다. 이 9가지 행동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잠시 앉아 마음을 열고 함께 이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삶을 바꾸지 마세요. 서로 맞지 않는 조각들로 퍼즐을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매번 좌절과 혼란만 초래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모든 곳이 아무데도 없는 곳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길을 잃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남들과 어울리려 애쓰는 대신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돋보일 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시하게 두지 마세요.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만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색깔을 빛나게 하고 당신의 진정성과 목적의식으로 세상을 물들이세요. 둘째, 누군가에게 너무 집착하여 당신의 삶을 망치지 마세요. 궤도에 갇힌 위성처럼 당신의 삶이 오로지 다른 사람 중심으로만 돌아가도록 두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면 자신의 꿈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포부를 키우는 대신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주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갈증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현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보다 더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세상에 너무 얽매이면 균형이 깨지고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어 자존감을 잃습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들의 행성에 떠도는 단순한 위성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여정의 주인공이자 스타입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누구도 당신의 빛나는 정신을 꺾지 못하게 하십시오. 셋째, 어떤 것도 당신의 정신 건강이나 행복을 해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정신 건강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내어주는 것과 같아 스스로를 비틀거리고 길을 잃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찾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정신이 추락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과 행복은 타협하거나 팔아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조연을 맡기보다는 주목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세요.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지키세요. 회복력을 강화하고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훔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은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해 친구나 가족을 밀어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친구나 가족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마치 당신을 지탱하는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와 가족은 항상 당신을 돕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친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었던 지원체계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사람은 흙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성장을 저해하고 시들어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지지체계를 강화하세요. 친구와 가족은 대체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힘의 원천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 곁을 지켜준 든든한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섯째, 그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끝없는 욕망의 샘에 쏟아붓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어두운 심연에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과도하게 헌신하는 매 순간은 당신 삶의 한 순간을 영원히 사라지게 합니다. 시간은 다른 사람의 끝없는 요구에 대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세네카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활기찬 순간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세요. 시간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당신의 삶 전체를 가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균형을 찾고 시간을 신중하게 투자하고 소중히 여기고 열정에 불을 붙이고 성장을 촉진하고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당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할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여섯째, 특히 힘든 시기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과거를 전부 털어놓는 것은 마치 당신이 마주했던 숨겨진 면과 어려움을 모두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과거, 특히 힘든 시기는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준 당신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기거나 판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어려움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잠재적인 피해나 착취에 취약합니다. 당신의 비밀은
자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 비밀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의 핵심을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만 털어놓으세요. 이것이 당신을 강화하고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어벽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누구에게 털어놓을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단순히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마세요. 즐기지 않는 일을 하기로 동의하면 자신의 행복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취미를 흥미도 없는 취미와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삶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욕망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마치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점점 더 불만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에게 잘 보이려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항상 예라고 말하는 대신 아니오라는 해방의 마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을 줍니다. 시간과 선택에 대한 주인의식을 되찾으세요. 인생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진정성, 그리고 힘들 때에도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무언가 옳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용기를 내어 물러나세요. 당신의 인생은 남의 이야기에 끼워 넣은 부차적인 줄거리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여정의 주인공이자 영웅입니다. 이제 주목을 받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여덟 번째,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리지 마세요. 두려움, 특히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마치 길을 맹목적으로 선택하고 인도하는 빛 없이 어둠 속을 비틀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에 따라 선택을 하면 의도치 않게 가고 싶지 않았던 곳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 존재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당신만의 고유한 본질을 받아들이고 기념할 기회를 잡으세요. 자신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세요.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정한 관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고독을 피하고 싶은 절박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보완하고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두려움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려는 유혹에 맞서세요. 용기의 등불로 밝혀진 자아 발견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그 여정이 충만함과 진정한 관계로 가득 찬 미래로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아홉 번째, 작은 승리라도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정신이 팔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취와 승리를 간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인정받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여정을 떠나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목적지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이제 그 여정의 모든 작은 이정표들을 생각해보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이정표이자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현명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노력과 성취를 만끽해봅시다. 늦은 밤, 땀,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온 의심을 소중히 간직합시다. 크든 작든 모든 성공은 우리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음미하며 우리 여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합시다. 인생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굴곡과 승리와 좌절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에 건배하고 승리를 축하하며 그 여정의 모든 순간에서 기쁨을 찾도록 합시다. 오늘 여정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선택이 지닌 놀라운 힘과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에 공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헤쳐나가는 동안 지혜, 용기, 공정함, 자제력과 같은 자신만의 미덕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이러한 자질들은 외부의 압력에 순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깊이 충만한 삶의 본질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기념하며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기반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정직함이나 웰빙을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주도하고 진정한 당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선택을 하세요. 스토아 학파는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즉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시간을 내주거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 다른 길을 선택할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기반하여 당신만의 여정을 개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러한 습관을 버리겠다고 다짐하세요. 어떤 장애물이 닥치더라도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오늘 저희 대화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구독하여 커뮤니티에 가입하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통찰력을 공유해주세요. 이 지속적인 대화를 함께 키워나가며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에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더 깊은 이해와 회복 탄력성을 향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현재에 충실하고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며 이러한 마음가짐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친절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친절해 보이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마치 날아오르던 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다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녀 관계의 9가지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고 오랜 세월을 견뎌온 금욕주의 철학에서 영감을 얻어보겠습니다. 이 9가지 행동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잠시 앉아 마음을 열고 함께 이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삶을 바꾸지 마세요. 서로 맞지 않는 조각들로 퍼즐을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매번 좌절과 혼란만 초래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모든 곳이 아무데도 없는 곳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길을 잃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남들과 어울리려 애쓰는 대신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돋보일 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시하게 두지 마세요.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만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색깔을 빛나게 하고 당신의 진정성과 목적의식으로 세상을 물들이세요. 둘째, 누군가에게 너무 집착하여 당신의 삶을 망치지 마세요. 궤도에 갇힌 위성처럼 당신의 삶이 오로지 다른 사람 중심으로만 돌아가도록 두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면 자신의 꿈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포부를 키우는 대신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주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갈증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현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보다 더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세상에 너무 얽매이면 균형이 깨지고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어 자존감을 잃습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들의 행성에 떠도는 단순한 위성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여정의 주인공이자 스타입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누구도 당신의 빛나는 정신을 꺾지 못하게 하십시오. 셋째, 어떤 것도 당신의 정신 건강이나 행복을 해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정신 건강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내어주는 것과 같아 스스로를 비틀거리고 길을 잃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찾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정신이 추락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과 행복은 타협하거나 팔아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조연을 맡기보다는 주목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세요.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지키세요. 회복력을 강화하고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훔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은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해 친구나 가족을 밀어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친구나 가족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마치 당신을 지탱하는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와 가족은 항상 당신을 돕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친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었던 지원체계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사람은 흙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성장을 저해하고 시들어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지지체계를 강화하세요. 친구와 가족은 대체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힘의 원천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 곁을 지켜준 든든한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섯째, 그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끝없는 욕망의 샘에 쏟아붓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어두운 심연에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과도하게 헌신하는 매 순간은 당신 삶의 한 순간을 영원히 사라지게 합니다. 시간은 다른 사람의 끝없는 요구에 대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세네카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활기찬 순간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세요. 시간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당신의 삶 전체를 가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균형을 찾고 시간을 신중하게 투자하고 소중히 여기고 열정에 불을 붙이고 성장을 촉진하고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당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할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여섯째, 특히 힘든 시기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과거를 전부 털어놓는 것은 마치 당신이 마주했던 숨겨진 면과 어려움을 모두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과거, 특히 힘든 시기는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준 당신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기거나 판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어려움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잠재적인 피해나 착취에 취약합니다. 당신의 비밀은 자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 비밀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의 핵심을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만 털어놓으세요. 이것이 당신을 강화하고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어벽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누구에게 털어놓을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단순히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마세요. 즐기지 않는 일을 하기로 동의하면 자신의 행복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취미를 흥미도 없는 취미와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삶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욕망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마치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점점 더 불만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에게 잘 보이려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항상 예라고 말하는 대신 아니오라는 해방의 마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을 줍니다. 시간과 선택에 대한 주인의식을 되찾으세요. 인생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진정성, 그리고 힘들 때에도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무언가 옳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용기를 내어 물러나세요. 당신의 인생은 남의 이야기에 끼워 넣은 부차적인 줄거리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여정의 주인공이자 영웅입니다. 이제 주목을 받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8번째,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리지 마세요. 두려움, 특히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마치 길을 맹목적으로 선택하고 인도하는 빛 없이 어둠 속을 비틀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에 따라 선택을 하면 의도치 않게 가고 싶지 않았던 곳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 존재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당신만의 고유한 본질을 받아들이고 기념할 기회를 잡으세요. 자신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세요.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정한 관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고독을 피하고 싶은 절박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보완하고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두려움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려는 유혹에 맞서세요. 용기의 등불로 밝혀진 자아 발견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그 여정이 충만함과 진정한 관계로 가득 찬 미래로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9번째, 작은 승리라도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취와 승리를 간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인정받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여정을 떠나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목적지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이제 그 여정의 모든 작은 이정표들을 생각해보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이정표이자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현명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노력과 성취를 만끽해봅시다. 늦은 밤, 땀,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온 의심을 소중히 간직합시다. 크든 작든 모든 성공은 우리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음미하며 우리 여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합시다. 인생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굴곡과 승리와 좌절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에 건배하고 승리를 축하하며 그 여정의 모든 순간에서 기쁨을 찾도록 합시다. 오늘 여정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선택이 지닌 놀라운 힘과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에 공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헤쳐나가는 동안 지혜, 용기, 공정함, 자제력과 같은 자신만의 미덕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이러한 자질들은 외부의 압력에 순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깊이 충만한 삶의 본질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기념하며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기반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정직함이나 웰빙을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주도하고 진정한 당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선택을 하세요. 스토아 학파는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즉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시간을 내주거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 다른 길을 선택할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기반하여 당신만의 여정을 개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러한 습관을 버리겠다고 다짐하세요. 어떤 장애물이 닥치더라도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오늘 저희 대화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구독하여 커뮤니티에 가입하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통찰력을 공유해주세요. 이 지속적인 대화를 함께 키워나가며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에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더 깊은 이해와 회복 탄력성을 향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현재에 충실하고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며 이러한 마음가짐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친절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친절해 보이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마치 날아오르던 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다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녀 관계의 9가지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고 오랜 세월을 견뎌온 금욕주의 철학에서 영감을 얻어보겠습니다. 이 9가지 행동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잠시 앉아 마음을 열고 함께 이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삶을 바꾸지 마세요. 서로 맞지 않는 조각들로 퍼즐을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매번 좌절과 혼란만 초래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모든 곳이 아무데도 없는 곳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길을 잃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남들과 어울리려 애쓰는 대신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돋보일 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시하게 두지 마세요.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만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색깔을 빛나게 하고 당신의 진정성과 목적의식으로 세상을 물들이세요. 둘째, 누군가에게 너무 집착하여 당신의 삶을 망치지 마세요. 궤도에 갇힌 위성처럼 당신의 삶이 오로지 다른 사람 중심으로만 돌아가도록 두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면 자신의 꿈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포부를 키우는 대신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주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갈증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현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보다 더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세상에 너무 얽매이면 균형이 깨지고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어 자존감을 잃습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그들의 행성에 떠도는 단순한 위성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여정의 주인공이자 스타입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누구도 당신의 빛나는 정신을 꺾지 못하게 하십시오. 셋째, 어떤 것도 당신의 정신 건강이나 행복을 해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정신 건강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내어주는 것과 같아 스스로를 비틀거리고 길을 잃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찾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정신이 추락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과 행복은 타협하거나 팔아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조연을 맡기보다는 주목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세요.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지키세요. 회복력을 강화하고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훔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은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해 친구나 가족을 밀어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친구나 가족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마치 당신을 지탱하는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와 가족은 항상 당신을 돕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친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었던 지원체계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사람은 흙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성장을 저해하고 시들어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지지체계를 강화하세요. 친구와 가족은 대체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힘의 원천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 곁을 지켜준 든든한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섯째, 그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끝없는 욕망의 샘에 쏟아붓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자산을 어두운 심연에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과도하게 헌신하는 매 순간은 당신 삶의 한 순간을 영원히 사라지게 합니다. 시간은 다른 사람의 끝없는 요구에 대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세네카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활기찬 순간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세요. 시간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당신의 삶 전체를 가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균형을 찾고 시간을 신중하게 투자하고 소중히 여기고 열정에 불을 붙이고 성장을 촉진하고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당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할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여섯째, 특히 힘든 시기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과거를 전부 털어놓는 것은 마치 당신이 마주했던 숨겨진 면과 어려움을 모두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과거, 특히 힘든 시기는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준 당신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기거나 판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어려움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잠재적인 피해나 착취에 취약합니다. 당신의 비밀은 자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 비밀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의 핵심을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만 털어놓으세요. 이것이 당신을 강화하고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어벽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누구에게 털어놓을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단순히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마세요. 즐기지 않는 일을 하기로 동의하면 자신의 행복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취미를 흥미도 없는 취미와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삶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욕망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마치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점점 더 불만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에게 잘 보이려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항상 예라고 말하는 대신 아니오라는 해방의 마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을 줍니다. 시간과 선택에 대한 주인의식을 되찾으세요. 인생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진정성, 그리고 힘들 때에도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무언가 옳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용기를 내어 물러나세요. 당신의 인생은
남의 이야기에 끼워 넣은 부차적인 줄거리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여정의 주인공이자 영웅입니다. 이제 주목을 받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8번째,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리지 마세요. 두려움, 특히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마치 길을 맹목적으로 선택하고 인도하는 빛 없이 어둠 속을 비틀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에 따라 선택을 하면 의도치 않게 가고 싶지 않았던 곳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 존재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당신만의 고유한 본질을 받아들이고 기념할 기회를 잡으세요. 자신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기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세요.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정한 관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고독을 피하고 싶은 절박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보완하고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두려움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려는 유혹에 맞서세요. 용기의 등불로 밝혀진 자아 발견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그 여정이 충만함과 진정한 관계로 가득 찬 미래로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9번째, 작은 승리라도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취와 승리를 간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인정받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여정을 떠나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목적지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이제 그 여정의 모든 작은 이정표들을 생각해보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이정표이자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현명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노력과 성취를 만끽해봅시다. 늦은 밤, 땀,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온 의심을 소중히 간직합시다. 크든 작든 모든 성공은 우리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음미하며 우리 여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합시다. 인생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굴곡과 승리와 좌절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에 건배하고 승리를 축하하며 그 여정의 모든 순간에서 기쁨을 찾도록 합시다. 오늘 여정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선택이 지닌 놀라운 힘과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에 공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헤쳐나가는 동안 지혜, 용기, 공정함, 자제력과 같은 자신만의 미덕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이러한 자질들은 외부의 압력에 순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깊이 충만한 삶의 본질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기념하며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기반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정직함이나 웰빙을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주도하고 진정한 당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선택을 하세요. 스토아 학파는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즉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시간을 내주거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 다른 길을 선택할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기반하여 당신만의 여정을 개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러한 습관을 버리겠다고 다짐하세요. 어떤 장애물이 닥치더라도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오늘 저희 대화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를 구독하여 커뮤니티에 가입하시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통찰력을 공유해 주세요. 이 지속적인 대화를 함께 키워나가며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에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더 깊은 이해와 회복 탄력성을 향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현재에 충실하고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며 이러한 마음가짐을 받아들이세요.